커뮤니티 끊으세요. 규정사항이 많습니다. 워마드라는 웹사이트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 한남 새끼 능지 떨어지는 페미 그렇지 그런 것 같다 하면 할수록 매력이 떨어지기만 하는 그 커뮤니티를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원래는 연애 콘텐츠를 만들다가 지금은 가장 인간 같은 AI를 만들고 있는 저는 지금 인공지능 기획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연애, 결혼 못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커뮤니티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커뮤니티도 안 해본 놈이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커뮤니티 10년차 혹은 20년차 육박하는 컴창으로서 얘기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인싸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네임드랑 지방령 다 외우고 있고 그 커뮤니티 역사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저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들 이런 것만 TV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작설도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썰들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봐줘. 때때로는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게 실화니?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주변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지 신기하기도 한데 주작 같단 말이죠.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컨텐츠 캐치가 빠른 드라마 작가, 예능 작가들에 의해서 채집되죠. 그래서 연애 참견 같은 각종 연애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이식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연애 컨텐츠는 자극적인 도파민 소재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애 참견 같은 프로그램에서만 자극적인 소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연애 리얼리티 기획도 그렇더라고요. 환승으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건만 따지는 연애 리얼리티라든지 진정한 관계의 개선을 보고자 하기보다는 시청자들 하여금 불행 포르노를 보여주려는 결혼, 이혼, 연애 상담 프로그램들 저 멀리 콘텐츠 상류에서 트위터 커뮤니티, 친구들 카톡방 그리고 드라마, 예능 같은 데로 이어져서 진짜 내 생각까지 이렇게 퍼지는데 돌고 돌아서 연애가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트렌드의 본질에 트위터라든지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초 커뮤니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2016년 혹은 17년 그 정도에 워마드라는 웹사이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일부러 들어갔던 건 아니고 컨텐츠를 저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런 곳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그때는 더 어렵기 때문에 생각이 확실히 정리되지도 않았고 나만의 철학도 없을 때였는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남자 혐오, 남성 혐오를 좀 조장을 더 하거든요. 거기엔 되게 그럴듯한 것들도 있어요. 임산부석이 비어있지 않다든가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한테 가르치려 든다든지 불평등한 연애, 데이트 폭력, 성착취적인 행동들, 유리청장, 남편들의 대리효도 이 수많은 키워드들이 제가 공감 가는 것들도 있었고 이건 좀 싶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되게 웃긴 단어들이 막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남 유충이라든지 느갭이라든지 입에 담기 힘든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재밌다고 생각했고 통쾌하다고도 생각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무섭다. 왜냐면은 이게 욕하는 게 되게 재밌고 자국의 이성 혐오를 하면서 또 동시에 타국의 이성을 깨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건 일베도 똑같죠. 스시녀 되게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국내 남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국결이 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쪽 커뮤니티에서 저쪽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불만을 품고 이러면은 더 유리되어지겠구나. 조금 재밌다가 순간 이렇게 확 정신이 깨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이후로도 저는 유머 커뮤니티를 눈팅했고 커뮤니티에서 재미와 감동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커뮤니티에서 그릇된 사상이 주입되고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애와 결합해서 왜 커뮤니티를 끊지 않으면 안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끊지 않으면 생기는 일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공부하기보다는 물어보는 게 편해요. GPT가 그렇잖아요. GPT한테 나 스마트 전등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줘. 혹은 나 오늘 봄인데 하객룩 어떻게 입고 와야 돼?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은 물어보기만 하는 경향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은 나 이 중에서 뭐 입을까? A, B 중에 뭐 살까? A, B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남자친구가 맞아? 내가 맞아? 같은 것들을 쉽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연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전 애인을 만날 때라든지 혹은 썸을 탈 때 이럴 때 모르는 것들을 커뮤니티에 물어본 적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 상황이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수많은 맥락들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냥 대답해주고 저는 그 편리함 때문에 그냥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연애를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좀 지식적인 면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혼자 더 고민해보고 책을 읽고 경험으로써 실제 사람과 대면하면서 배워야 가야 되는 것인데, 되게 얕은 지식에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사람 쎄하다, 걸러라, 전혀 근거 없이 자기 생각에만 완전 편향돼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정성스럽게 대답해주는 확률이 더 적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커뮤니티 물어보지 않고 제가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문법을 들고 싶어요. 남혐과 여혐이 너무너무 심해요. 당연히 좀 덜 그런 커뮤니티도 있긴 하겠지만 50%, 60%, 70%가 넘어서 한쪽 성별이 많은 커뮤니티 경우에는 그쪽으로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쿨해 보이고 좀 더 후킹하기 때문에 더 그것들이 힘을 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소개팅에서 남자 다 사야 되는 거 아님? 이런 남자들 봐봐, 누가 더 지페이한데 그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임 같은 좀 편향적인 사고가 여성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면은 이성들은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눈 마주칠 때마다 저 한남 새끼, 저 능지 떨어지는 페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가 뭘 해도 좋아, 상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전혀 그렇지 않죠. 연애를 하면 여자가 손해다, 출산을 하면 여자가 손해다,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해주지 말아야 된다, 뭐 저도 안 갖는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죠. 남자들은 여자가 어떻고 여자들은 남자가 어떻고 이렇게 서로를 편 가르고 일반화하고 비난하고 이러기에 바쁜데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생길까요?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한다든지 맘카페에 가보면은 분위기가 또 달라요. 여기서는 서로 협력하고 만나서 좋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커뮤니티라고 해도. 지금 어떤 쏠려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신 분들은 결혼 준비를 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제가 돈을 쓸 수도 있고, 당연히 연애를 하는 것은 합리가 아니에요. 합리를 따질수록 연애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더치페이라든지 성관계를 할 때 뭐 누가 더 이득인 거 이런 거를 따지면은 따질수록, 그리고 그거를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경험을 해보지도 않거나 타 집단을 나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더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소통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애인한테 물어보기 무서워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걸까? 걔가 잘못한 걸까? 걔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썸 탈 때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이거를 물어보기 무서워서 맥락도 없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진짜 관심 없네, 저런 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런 애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좀 부정적으로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저한테 더 콕콕 박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내가 상대하는 사람과 만나서 터놓고 나 근데 사실 이런 걸 느꼈는데 너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야? 나 조금 불안해 처럼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사실 그때 월요일 이후로 우리 데이트했을 때부터 너가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처럼 확실히 자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커뮤니티에서 물어보는 게 사실 더 쉽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익명성에 더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진짜 만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SNS와 마찬가지로 화가 많아집니다. 커뮤니티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매우 많아요. 갈등과 이별의 사연들, 막장 사연들, 불륜을 하고 파혼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죠. 따라오는 극단적인 댓글들, 능지 모자라다, 북결한다, 선즈 필승. 객관적으로 세상을 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불행한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 외로우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고 그 자격지심에 더 요란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현실로 나오고 주변을 돌아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조용하죠. 조용히 그냥 자기의 행복을 지키며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지금 말고 한 몇 개월 전에는 바로 이 짤처럼 뭐가 좋다고 웃고 다녀 개들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지나가는 커플들만 봐도 화가 났어요. 저는 마음이 그때 굉장히 불행했어요. 관계도 좀 안 풀리고 일도 많고 행복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굉장히 과대하게 보이려는 시도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뭐 더 물욕도 많아지는 것 같고 물건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른 데에 막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외롭다 보니까 또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커뮤니티 들어가다 보면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작설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게 되어 있고, 오늘자 역대급인 신입사원 썰. 와, 저 신입사원 진짜 개념 없다. 진상 커플 썰. 저런 것들도 연애를 하는데, 뭐 남자들을 욕하는 글 보면은 공감이 가죠. 그때는 남자고 여자고 다 싫은데 남자들 더 싫고 내가 아니니까 더 싫고, 막 레카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여자 욕하는 애들 보면은 또 거기에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걸 통쾌하게 할 수 있는 또 여자들이 많은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혐오적인 글이지만 동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점차 안 하는 세태가 맞아요. 연애와 결혼이 이미 즐길 것도 굉장히 많고, 다원화에 의해서 결혼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를 즐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매우 북돋는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커뮤니티에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등급표 같은 것도 그렇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연인이 든 것이 얼마고, 내 남자친구가 뭘 해줬고, 내 여자친구가 뭘 해줬고, 일본 여자들은 이렇다더라, 한국 여자들은 저렇다더라, 같이 비교하는 것을 정말, 비교하는 파트가 커뮤니티 약간 최악인 것 같아요. SNS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인기 없는 여자, 남자 중에서 마마보이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 보는데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에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이런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남들의 생각에 지배되는 사람을 항상 매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의 커뮤니티 안 좋은 점이 그거였죠.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함.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보이, 커뮤니티 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커뮤니티는 100개 무익하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아무리 말해주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병이 되기도 하고, 넓게 보는 시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데, 남들 생각이 쌓여서 그렇지 그런 것 같다, 역시 지금은 집을 사야 돼, 역시 지금은 여자를 만나면 안 돼,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 자기개발을 해야 될 때고, 지금은 돈을 모아야 될 때고, 뭐 이런 각종 의견들, 그리고 차별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의견들이 내 생각의 씨앗을 만든다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도 있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저는 20대 때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런 것이 큰 자산이 되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날 길을 더 좁아지잖아요. 여기 내 울타리 안에서만, 내 회사 안에서만, 내가 있는 집단 안에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직장인 동아리 나가보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모임도 해보고 하지만, 20대 때만큼 에너지가 많지도 않고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전 진짜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시절을 커뮤니티에서 보내고 있고, 잘못된 편견으로 남들의 의견만 듣다가 점점 늘른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뭐 본인이 생각하면서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썰에서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되는 법, 매력적인 여자 되는 법, 여자들이 좋아하는 알파메일 조건, 소개팅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 그럼 보면 막 그런 거예요. 막 20대 언니가 알려주는 30가지 한 줄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줄로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행간에는 수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타 여행으로 그때그때 하는 거는 엄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하면, 소개팅 한 번 하고 끝낼 것도 아니잖아요. 소개팅 끝나면 2번 보고 3번 보고 애프터도 해서 연애도 시작하고, 연애를 해서 또 끝이 아니야. 연애를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질투도 유발하고 성관계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과정이 있고,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또 결혼도 해야 돼. 결혼하면 또 얼마나 많이 싸운다고 합니까? 근데 그것을 그때마다 커뮤니티에 물어보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연애라는 거는 평생 내가 산 것으로 체득하는 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서 이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뮤니티가 진짜 자극적인 게 재밌기도 해요. 내가 몰랐던 그런 이슈, 뭐 당장 뭐 누구 연예인이 최근에 이런 논란을 일으켰더라,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혼자 살 게 아니라, 결혼과 연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 계속 섞여 살아야 되고, 우린 좋은 관계를 하고 싶고 또 외로움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또 제 채널도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은 내 생각에 힘이 없어지는, 내 스스로의 철학을 쌓을 수 없어서 하면 할수록 매력이 떨어지기만 하는 그 커뮤니티를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